우리가 상안검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보톡스를 맞아서 이게 많이 덮였다. 그래서 또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하시고 오신 상태고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 눈썹이 많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좋은 점은 이마에 이제 주름이 많이 없어진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이마가 많이 처지고 이 눈썹이 많이 처지니까 수술을 하셨는데도 이제 상안검이 많이 이렇게 피부가 덮인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쪽에 조직이 많이 남거나 혹은 눈이 약간 덜 떠지는 느낌이다. 이것이 이제 환자가 좀 불편해하시는 점이었습니다. 앉아서 검진하는 모습인데요.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이마가 위를 볼 때 이마가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많이는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보톡스 효과가 매우 있는 것이다. 눈을 떴다 감았다 했을 때 보면 눈의 기능은 거의 정상인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약간 덜 떠지는 거 눈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면은 오른쪽의 눈꺼풀의 조직이 왼쪽보다 약간 두껍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를 쳐다볼 때 보면은 눈썹이 올라가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보톡스 효과가 많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없으니까 약간은 올라가는데 좋은 점은 환자가 이마에 주름이 없는 거고요. 나쁜 점은 보톡스를 맞아서 눈썹이 많이 내려온 경우죠. 이 눈썹을 한쪽으로 올려봄으로써 쌍꺼풀이 잘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수술로 만약에 눈썹이나 이마를 올렸을 때 쌍꺼풀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수술의 효과,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를 들었을 때 쌍꺼풀이 잘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눈 뜨는 그 정도, 눈이 잘 떠지는 정도가 좌우가 거의 똑같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약간 덜 떠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하고 수술 이제 플랜인데요. 맨 처음 수술 시작은 이제 이 오른쪽 눈, 이게 우측이거든요. 오른쪽 눈에서 쌍꺼풀을 재수술하면서 피부를 조금 잘라내고요. 여기 두꺼워진 피부를 제거하면서 상안검 거근을 조금만 당겨서 눈이 잘 떠지게 해주자. 이게 눈을 수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신경들이 이렇게 두 개씩 있고요. 한쪽에. 그 사이에 이제 이 미간 주름을 만드는 이 근육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 주름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디를 올릴 것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볼 때, 우리가 중간에서 보면은, 요 바깥 지점까지, 여기가 주로 이렇게 당기는 지점이거든요. 거기까지가 보통 짧으면 3cm, 보통은 3.5cm, 아니면 한 4cm나 그 이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썹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아치가 가장 높은 부위 있죠? 그쪽 부위를 기준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양측을 올려보면서 어느 부위를 당기는 게 가장 눈 모습이 예쁘게 나오는가 그 포인트를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절개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수술 후 2주 모습인데요. 이게 누웠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떴다 감았다 했을 때 쌍꺼풀의 크기를 잘 봐야 되겠죠. 쌍꺼풀의 크기, 그러니까 높이죠. 좌우가 괜찮은지. 또 눈 뜨는 게 좌우, 상안검 거근을 당겨줬기 때문에 흔히 이제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죠. 이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흉터 또 깨끗하게 잘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수술 후 3주 앉아서 체크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쌍꺼풀 라인이 지금은 약간 부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듯도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잘 교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눈 뜨는 모습 보면 눈동자의 크기가 좌우가 거의 대칭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쌍꺼풀의 크기는 여기 속눈썹에서부터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봤을 때 예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 아직 부기가 있는데 이 수술 후 약 한 3주쯤 되니까 앞으로 더 가라앉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눈썹 리프팅, 눈썹을 많이 올려줌으로써 예전에 푹 떨어져서 두껍게 생겼던 조직보다는 지금은 눈썹이 많이 올라가서 이쪽이 매우 좀 날씬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전의 모습, 그 답답했던 모습보다 훨씬 시원하게,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쌍꺼풀 재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덮인 모습에서 훨씬 더 쌍꺼풀이 크게 잘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눈썹과 속눈썹까지의 그 길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2.5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덮인다고 계속 잘라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물론 안 덮이게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데도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의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무척 가까운데 눈썹이 내려옴으로써 많이 퉁퉁하고 덮인 모습이니까 수술로서 눈썹을 리프팅해서, 영어로는 brow lifting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처진 이 눈썹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는 수술을 했고요. 그것을 올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눈이 좀 더 잘 떠진다. 또 여기 이제 두꺼운 피부도 많이 좀 얇아지게 할 수 있다. 환자가 느끼는 것은 물론 눈을 굉장히 편하게 뜰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톡스를 맞은 사람도 이마 거상술 혹은 이 눈썹 거상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이 보톡스를 맞은 사람이 약 6개월 지나가면 보톡스 효과가 없어져서 다시 눈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쌍꺼풀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자꾸 지켜둬야 되기 때문에 또 이마에 주름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환자가 이마 주름이 싫으니까 다시 보톡스를 맞으시면 이게 다시 내려오고 눈꺼풀이 덮이게 되는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자꾸 이렇게 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마에 주름이 있을 때 주름을 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보톡스다. 그것은 뭐냐? 근육을 마비시켜서 조직이 내려오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눈썹 거상술, 이마를 통한 눈썹 거상술은 여기 조그만 내시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술은 이 주름을 위로 펴는 것이고 보톡스는 이걸 마비시켜서 아래로 펴는 것이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은 주름이 펴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아래로 내려와서 조직이 자꾸 덮이는 거고, 수술로 피는 것은 이걸 위로 잡아당겨서 옛날에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훨씬 이쪽이 가볍고 눈뜨기가 편해진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이상 한상훈입니다.